늦은 새벽, 다세대 주택 2층에서 갑자기 불길이 치솟습니다. 한 주민이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습니다. 성북구 보국문로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불길이 2층 베란다 창문 사이로 검은 연기와 함께 급격하게 분출되고 있는 최성기 상태였고요. 거주자가 불길 때문에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작은 방에서 창문으로 손을 내밀어 애타게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잠시 후 의식을 잃은 한 남자가 들것에 실려 나옵니다. 한 노인도 얼굴에 방독면을 쓰고 소방관에게 엎인 채 건물 밖을 빠져나옵니다. 노인은 어지러운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온몸이 그을린 여성이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옮겨집니다. 주택가 일대는 순식간에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불길에 갇혀있던 2층 거주자를 구조하기 위해서 저희 구조대가 2층 내부로 이제 진입을 시도하려 하였지만 삽시간에 번진 불길과 그 연기 때문에 진입이 곤란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진압대원에 물을 뿌리면서 함께 같이 내부로 진입해서 불길에 갇혀있던 거주자를 안전하게 지상으로 구조하여 응급처치하고 나서 병원으로 이송하였고요. 그리고 나머지 진압대원들은 그 2층 거실과 방 안에 들어가서 하점을 집중을 방수하고 연소확대 방지에 힘써서 화재를 완전하게 진화시켰습니다. 이 불로 방 안에서 잠을 자던 70대 노인이 온몸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4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치료를 받았습니다. 또 집안 50제곱미터와 가재도구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2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주택가의 골목길, 멀리서 시뻘건 불길이 보이고 검은 연기가 자욱합니다. 중랑구 봉화산로의 한 주택 지하 안방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50대 여성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TV, 침대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9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작년 서울시 전체 화재 중 주택 화재가 전체 화재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택 화재 주요 원인은 부주의가 4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망자도 전년 대비 14%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전열기구 등 난방 사용 급증으로 인해 화재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위험성이 더 큽니다. 특히 주택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내 집뿐만 아니라 옆집에까지 피해가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전에는 고의로 낸 불이 아니면 배상할 필요가 없었지만 2009년 실화책임법이 개정되면서 내 집에서 불이 나면 실화여도 이웃집의 피해까지 배상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주택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커졌는데요. 주택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열기구 사용 시 꼭 인증된 전열기구를 사용하시고요. 사용하지 않는 전열기구는 플러그를 빼주시고요. 특히 외출 시 기구가 꺼져 있는지 꼭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중요합니다. 모든 화재와 마찬가지로 주택에서 화재 발생 시 크게 소리를 질러 불이 난 사실을 주위 사람에게 알리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만약 불길과 연기 때문에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면 창문에 있는 방 안으로 들어가서 수건 등으로 문틈에 열과 연기를 막고 얼굴을 창문 밖으로 내밀어서 소방대원이 올 때까지 침착하게 대응하시면 인명피해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순식간에 안락한 보금자리를 빼앗는 주택 화재. 소중한 내 집과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아울러 선의의 이웃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늘 화재 예방에 힘써야겠습니다.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서 시커먼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엄청난 연기에 주차장 내부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중랑구 신내로의 아파트 지하 창고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났습니다. 현장 도착 시 그 짙은 검은색 연기가 분출하고 있었으며 지하 주차장 진입 시 지하 창고 주위에 화염이 분출된 상태로 차량과 천장으로 불길이 확산된 상태였습니다. 하늘을 덮어버릴 만큼 거대한 연기가 주변을 가득 메웁니다. 접근이 어려울 정도인데요. 연기를 뚫고 들어가자 주차장 안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소방관들이 수관을 연결해 화재를 진압합니다. 물줄기를 뿌려보지만 불길과 연기는 좀처럼 잦아들지 않습니다. 주차된 차들은 검게 그을렸고 실외기도 까맣게 탔습니다. 상가 건물 내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건물에 있던 주민들을 일단 신속히 지상으로 대피시켰습니다. 연기 때문에 시야 확보가 어려워 진압 활동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최대한 자세를 낮춰 화점을 찾아 화재 진압을 하고 그 이후에 선풍기를 이용하여 지하에 가득 찬 연기를 제거하였습니다. 이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지하 창고 내부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83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건물과 건물 사이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소방관들이 수관을 연결해 재빨리 불을 끕니다. 중구 을지로의 한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은 플라스틱 자재로 덮인 창고를 태워 소방서 추산 35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소방당국은 창고 천장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철이 되면서 창고에서 크고 작은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요. 창고의 경우 사람들이 상주에 있는 곳이 아니다 보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세먼지가 쌓이면서 전기 누전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샌드위치 파넬과 같은 불에 잘 타는 재질로 설치되어 있고 가연성 물질이 많이 저장되어 있어 크고 작은 화재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창고와 공장은 가연성 제품이 많아 매년 화재로 수십 명이 사망하고 피해액도 전체 화재 피해액의 58%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화재의 취약성 때문에 최근 창고에 대한 화재 안전 강화가 추진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바닥 면적 600제곱미터 이상 창고는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성 마감 자재를 사용해야 하고 창고, 공장 등 건설 현장 감리자는 난연 자재가 적합하게 시공됐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창고는 불에 잘 타지 않는 불연성 재질 등으로 지어야 합니다. 창고 안은 늘 깨끗하게 정리하고 전기 배선도 잘 관리해야겠습니다. 작은 창고라도 소화기는 반드시 비치하여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습니다. 만약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히 119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재 예방은 소방관들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지름길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